안녕하세요, 여러분. 외식 경영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생활과 외식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요, 식사의 개념과 외식의 의미,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식사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의 개념을 먼저 보면은요, 한자어를 먼저 볼까요? 자, 식사. 밥 식자에 일 사자네요. 밥을 먹는 일이죠. 그래서 식사의 정의를 보시면, 자, 식사는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먹고 또 음료를 마시는 활동을 식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는 여러분들 왜 하세요? 물론 식사의 의미가 확대되어 있다는 것은 뒤에서 하게 될 거지만 1차적인 식사의 목적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사진에 보시면 아이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식사를 하면서 교감이 형성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식사의 의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시세끼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삼시세끼가 되었는데 이러한 역사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자, 저희가 근대 이전 조선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근대화와 산업화 시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하루 두 끼 식사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식사를 뜻하는 단어는 조석. 그래서 아침과 저녁만 있었다고 하는 한자어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역시 일일 이식이 원칙이었다고 하는데 농사일을 하는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은 열량 소모가 아주 컸을 텐데 어떻게 에너지를 충당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때 먹는 것이 새참이었어요. 새참은 보통 아침 10시에서 4시 사이에 먹는 간단한 음식이죠. 옛날 농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농사일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허기가 져요. 그래서 새참으로 이를 보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이라는 정식 식사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은 언제 등장한 것일까요? 자, 점심은 조선시대 태종실록에 등장합니다. 한자어를 보시면은 점심은 점찍을 점의 마음심이에요. 마음에 점을 찍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심이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불가에서 선승들이 수도를 하다가 시장기가 돌 때면 마음에 점을 찍듯 간식 삼아 먹었던 음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1406년에 태종실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태종이 관아에서 먹던 점심을 폐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점심을 거르자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이때도 한 끼 식사 개념이 아니라 가벼운 간식을 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이라는 용어는 이때부터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 개념은 간식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정식 식사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삼시세끼의 개념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삼시세끼 문화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우선은 근대화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기업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통일된 식사 시간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를
점심으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심이라는 것은 새참에서 유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삼시세끼 문화가 우리나라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삼시세끼 문화가 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죠. 먹을거리도 많아지고 외식 산업이 왕성해지면서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챙기지 않아도 아무 때나 먹을거리가 아주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사의 명칭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아졌네요. 자, 아침은 영어로 breakfast, 조찬이라고 하죠. 보통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하는 식사를 말하고요. 자, 아점이라는 용어 아시잖아요. 브렉퍼스트와 런치를 합쳐서 브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것을 아점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정오 12시에서 2시 사이에 먹는 식사를 점심이라고 하네요. 런치라고 하고 오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새참 용어가 있네요. 자, 새참은 런치와 디너의 합성어로 런디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다고 하고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애프터눈 티 타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먹는 식사를 우리가 저녁 식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디너예요. 그리고 만찬이라고 하는데 서양식 요리로 보면 우리가 풀코스 요리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코스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건강식이라고 해서 이 저녁에 어떻습니까? 거의 식사를 줄이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야식입니다. 자, 야식은 서퍼라고 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 먹는 식사를 우리가 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자, 이러한 식사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이라고 나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식사의 기능 첫 번째 1단계 기능은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본능이겠죠. 그래서 생명 유지와 발육 그리고 건강 상태 회복과 유지를 목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심리적, 감각적인 충족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맛이라든가 분위기, 편안함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배고프면 맛, 분위기, 편안함 필요 있습니까? 뭐든지 맛있죠? 그래서 1단계가 충족이 되면 2단계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단계는 사회적, 문화적인 본능까지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식사인데요. 화합과 친목과 소속감 향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형태로 그린 이유는 1단계가 충족되어야지 2단계, 그리고 2단계가 충족되면 3단계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식사의 기능을 1, 2, 3단계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생활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건데, 이 식생활이 변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 경제적인 성장과 환경 변화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형태가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든가 독거노인이 많아졌다라든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변화되는 이러한 가족 형태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자, 이것은 직업,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개별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화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재료의 생산이 매우 증가했다. 이거는 기술적인 요인이겠죠. 그리고 외국 식품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이 보급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음식들을 우리가 HMR이라고 하는데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가정 대체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해서 제가 2020년 외식 트렌드 키워드를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린 오션, 그리고 Buy Me For Me 이렇게 나왔는데 그린 오션은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자, 그린이 들어가면 친환경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친환경 가치를 경쟁 요소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장을 바로 그린 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uy Me For Me는 뭐겠어요? 나를 위한 소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만족 그리고 취향을 중요시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 트렌드의 키워드를 두 가지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식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용어, 그리고 외식이 어떻게 발달이 되어 왔는지 그 기본적인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식이란 여기에서도 역시 한자어를 보면 바깥 외 밥식, 바깥에서 밥을 먹는 것, eating out의 개념이죠.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로는 자기 집이 아닌 밖에서 식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래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적 외식의 개념과 매우 가까워서 여기에 지금 올려놨는데 우선 하얀 박스에 들어있는 것이 있고 노란 박스에 3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왼쪽에 빨간 박스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박스가 있는데 자, 구분 기준은 식사 공간과 조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빨간 박스 안은 식사 공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 박스는 식사 공간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식사 공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외식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식적 내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리도 집에서 이루어지고 식사도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외식적 내식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외식적 내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리는 밖에서 이루어지고 식사는 집에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배달 음식 같은 거죠. 그리고 포장 판매하는 그런 음식들을 외식적 내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식사 공간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내식적 외식이 있고 외식적 외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조리 공간이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식적 외식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 가족끼리 먹을 걸 싸서 콘도 같은 데 놀러 간 적 있죠? 혹은 캠핑 같은 거 한 적 있죠? 이런 것을 내식적 외식이라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식재료를 다 준비해서 밖에서 조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내식적 외식이 가정 안에서 조리를 해서 밖에서 먹는 식사.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도시락 같은 거,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밖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를 말하죠. 자, 그리고 외식적 외식은 조리도 밖에서 이루어지고 식사도 밖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박스는 모두 현대적 의미의 외식 산업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전적적이었던 자기 집이 아닌 밖에서 식사하는 것, 이 개념에서 이 외식 산업의 범주가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외식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1950년부터 60년대 사이에 푸드 서비스 인더스트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외식 사업이 산업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업화 성공 단계 이후에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변화가 생길 단계였죠. 자, 산업화가 되었다는 것은 외식 분야가 대규모화 되었다는 것이고, 외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산업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레시피와 서비스 같은 것들이 표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에 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외식 산업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964년 도쿄올림픽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일까요? 10년 뒤인 1980년 후반입니다. 1980년 후반에 외식 산업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게 됐는데요. 86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 올림픽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실제 당시에 79년 말부터 79년에 롯데리아가 들어왔잖아요. 이후에 80년도부터 대단히 해외 체인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식 용어가 언제 사용됐는지 봤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용어들이죠. 요식업과 외식업은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식이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내식적 내식, 내식적 외식, 외식적 내식, 외식적 외식 이런 용어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외식 산업 분야가 가정 안에서 혹은 가정 바깥에서 이 외식, 음식을 제공하는 모든 산업들을 외식 산업이라는 개념에서 외식의 개념이 매우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식업이라는 용어와 외식업이라는 용어가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80년대 이전에는 요식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외식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우선 요식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 보시면은 나오는 그 식당들 있죠? 이런 식당들을 요식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들이 성공해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체인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외식업이라고 명칭을 많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식업과 외식업의 차이를 보면, 우선 요식업은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외식업에서는 이미 가공이 된 소스라든가 가공 제품들을 많이 구매해서 프랜차이즈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식업은 원재료를 구매해서 조리장의 경험에 의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1인 경영을 하고 있는 식당들도 원재료보다는 이미 가공이 되어 있는 이런 그 식품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은 소상권주의라고 하면 외식업은 대상권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식산업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식산업은 식사를 위한 식음료를 조리해서 제공하는 식품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고객에게 직접 대면하며 소매하는 소매업의 성격도 띠고 있고요. 고객 서비스가 판매 상품의 중심이 되는
서비스업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적인 성격들을 모두 복합하는 복합적인 환대 산업이다라고 외식 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했던 외식의 식생활과 외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낼게요. 자, 2020 외식 트렌드 키워드를 하나씩 찾아보고 그 의미를 작성해 보세요. 자,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외에도 2020년 외식 산업의 키워드, 외식 트렌드의 키워드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가능한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두 가지를 키워드를 찾아서 그 의미를 작성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